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장애방지 대책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의 30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의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불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 사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송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선통신망의 장애는 한두 사람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도 크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역시 장애는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NCS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장애방지 대책 수립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무선통신망의 구축 환경을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 방지 대책, 긴급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전에 장애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지 보수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부에 기록하는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무선통신망 시험 측정 장비의 정기적인 진단과 교정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장비 성능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무선통신망에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선소학습으로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 지원, 무선통신망 시험, 무선통신망 구축 시공,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발주가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장애 발생 유형, 장애 처리 절차, 구축 환경, 무선통신 장비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정말 안 되죠. 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강사님과 함께라면 장애 방지 대책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무선통신망 구축 장애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강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셨다고 하던데 아니 소 키우세요? 제가 소를 키우진 않고요. 네. 이번 수업이 무선통신망의 장애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속담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강사님이 소를 잃어버린 줄 알고 아니 그렇게 부자처럼 안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자신 줄 알고. 아니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이 사전에 장애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무선통신망의 구축된 환경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지 대책과 긴급 복구 계획 등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충분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방이죠. 저도 그 장애 방지 대책에 일조를 좀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자, 그럼 빨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강사님?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무선통신망 장애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란 기술 지원 서비스의 통제 가능성 관점에서 협의의 장애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장애, 시스템 장애, 기반 구조 장애 등과 같은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시스템의 기능 저하, 오류, 고장, 전산망의 구성 항목이 오동작하게 만드는 물리적 또는 알고리즘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측하려면 먼저
장비들과 각 부대 설비의 수행 기능, 장비 간에 연결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성능, 서비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들과 각 부대 시설의 입력과 출력 값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 동작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장비와 부대 시설의 동작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비와 부대 설비의 기능, 성능 등을 통해서 관리해야 하는 파라미터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장애 요소 및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 요소들의 장애 요소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장비 관리 시스템을 제공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경보 감시, 시스템과 장비의 이상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당 상태에 대한 로그를 수집하며 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원격으로 감시하는 방법과 실제 현장에서 장비, 부대 설비 등을 직접 만지면서 감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애 관리 기준입니다. 장애는 단순 장애, 중요 장애, 긴급 장애, 대형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장애는 서비스 중단은 없고 품질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항에 따라 중요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중요 장애는 국부적인 형태의 장애로서 예비 장비의 장애 시 긴급 장애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로서 발생 후 30분 이내에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 장애는 시스템 및 기타 구성 장비의 장애로서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각 구성 시스템의 기능 마비 및 일부 기능 상실로 나타나는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장애는 시스템 서비스 중단 및 서비스 중에 긴급 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주요 시스템 고장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며 주 트렁크 회선 이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강사님, 아무리 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 하더라도 장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긴급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선통신망 장애 방지 대책과 긴급 복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방지 대책 및 긴급 복구 계획의 기본 지침입니다. 먼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생된 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복구합니다. 다양한 대책을 수립, 발생된 장애 복구 계획도 세울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점검 활동 및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합니다. 장애 처리 방법과 업무 처리 절차 숙달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 처리 업무 체계 확립입니다. 장애 처리 업무 체계는 장애로 인한 피해 규모와 장애 처리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상황 전파하는 사람, 장애 조치를 하는 사람, 장애 조치를 지원하는 사람 등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장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장애 처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수립해야 됩니다. 취약시설 파악 및 대책입니다.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하는 장비 또는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를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장애 요소 사전 제거, 긴급 복구 절차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취약시설은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되고 취약시설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예비 또는 대체 물자에 대한 활용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긴급 복구 절차입니다. 긴급 복구팀은 편성 및 소집, 출동, 조치 및 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긴급 복구팀은 시설별로 운영 및 구축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이 뛰어난 구성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긴급 복구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동을 합니다. 상황통제팀의 담당이 긴급 복구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운용팀의 긴급 복구팀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일과 중에는 소집 통보 후
10분 내로 출동하거나 일과 후에는 1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동하여야 합니다. 긴급 복구팀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구팀은 팀장의 지휘하에 장애 사항 및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운영팀의 장애 처리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복구 완료된 후에는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장애 이력을 모든 운영 구성원들에게 장애 사례를 전파하고 유사 장애 발생에 대비해야 됩니다. 비상연락망 관리입니다. 긴급 장애가 발생하면 지역 운용팀 상황 근무자는 운용팀장에게 장애로 인한 피해 규모와 장애 사항을 보고합니다. 지역 운용팀장은 상황 근무자에게 자체 장애 조치팀의 소집 및 현장 출동을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운용팀 상황 근무자는 자체 장애 조치팀 소집 및 현장 출동을 전파하고 망통제센터로 해당 사항을 보고합니다. 망통제센터 담당자는 장애 등급과 조치 내용에 따라 긴급복구팀의 출동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복구팀장에게 사항을 전파합니다. 끝으로 긴급복구팀장은 긴급복구팀 구성원을 소집하고 현장 출동을 명령합니다. 와, 정말 장애가 발생하니 복잡하고 해야 할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유지보수 인력이라면 정말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죠.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래서 예방 점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무선통신망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예방 점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무선통신망 예방 점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망 예방 점검 및 점검부의 기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예방 점검 계획입니다. 무선통신망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예방 점검 계획은 1일, 주간, 월간, 분기 등의 일반 점검과 임의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1일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전면에 부착된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무선 주파수 커넥터, 모뎀 동작 상태를 1일 점검하여야 됩니다. RF 커넥터를 점검할 때는 송신기 출력 유무, RF 커넥터 연결이 견고하게 조여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점검 항목은 1일 단위로 수행하며 점검 결과는 점검 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됩니다. 주간 점검입니다. 장비 인입 전원, 안테나 등을 확인하여야 되며 장비 인입 전원을 확인할 때 멀티 테스트를 이용하며 장비 전원이 쇼트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점검할 때는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월간 점검입니다. 월간 점검은 송신기, 주파수 편차, 외율, 주 예비, 장비 절체 등을 점검해야 됩니다. CSM, 오디오 케이블을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분기 점검입니다. 분기 점검은 주파수 카운터를 활용하여 주파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점검할 때는 장비 접지, 안테나 연결 상태, CMA 단자 선택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송신기 출력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기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점검은 접지 저항, 안테나 등을 점검을 하여야 됩니다. 점검할 때는 송신기의 출력이 없는 상태로 수행해야 되며 필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점검 결과 관리입니다. 1일, 주간, 월간 등의 정기적인 일상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는 해당 점검 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 일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결과와 특이사항 유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문제점 발굴, 점검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점검이 되도록 합니다. 점검 일지는 보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무선통신망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무선통신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측정 장비 또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맞아요. 장애가 생긴 부분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측정 장비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처음부터 딱 막히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깝깝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측정 장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 대책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및 측정 장비 예방 정비 절차입니다. 먼저 예방 정비 계획을 하고요. 예방 정비 수행을 하고 나서 정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험 측정 장비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 측정 장비는 예방 점검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체 점검을 통해서 상시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자체 점검 결과가 고장, 파손, 분실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용 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결정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됩니다. 관리 방법입니다. 시험 측정 장비를 인계할 경우에는 담당자는 장비 이력 카드를 장비와 함께 인계하여야 됩니다.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인수받은 운용 책임자는 운용 담당자를 지정해서 장비 외관, 성능 등을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 장비 이력 카드를 수정, 입력한 후에 장비 보유 대장을 해당 장비 보관 장소에 비치하여야 됩니다. 운용 담당자는 장비 대여 시에 장비 사용 신청자로부터 장비 대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장비의 성능, 수량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에 대여하여야 합니다. 장비 사용, 대여 등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장비 사용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장비 운용 개선 사항을 통보받으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고 결과는 운용 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험 측정 장비 교정 및 수리입니다. 장비 교정입니다. 시험 측정 장비 교정은 운용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시험 측정 장비 교정을 장비의 도입 시기와 사용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교정 대상 장비 중 자체 보정 기능을 보유한 장비는 해당 운용 책임자가 판단해서 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정이 완료된 장비는 교정 및 시험 측정 성적서를 장비 이력 카드와 함께 관리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험 측정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므로 교정 및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렌탈 업체가 장비 교체 후에 교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장비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결과가 해당 장비의 허용 오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를 수리하거나 신규 장비로 교체할 것인지를 운용 책임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기준값과 시험 측정 결과값을 비교하여 해당 장비의 정밀 정확도에 따라 수리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수리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신규로 교체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자체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수리하도록 합니다. 무선통신망 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과정이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나 이런 예방 노력이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 또한 무선통신망의 시스템 점검을 위해 측정 장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와,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학습이 다 끝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니 남았다고요? 또요? 한번 장애가 발생했는데 다음에 또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매뉴얼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예스!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매뉴얼 작성입니다. 유형별 점검 매뉴얼 작성의 예입니다. 철탑은 조립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위를 점검하고 필요시에 보강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외관 점검을 통해 손상 및 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손상 지점의 보완과 안연 도금을 실시합니다. 조립 볼트가 헐거워진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여주고 작업할 때 아연 도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되었을 때는 재도금을 실시합니다.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지향성을 점검하고 U볼트 및 클램프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파손 여부도 확인합니다. 급전선입니다. 고정 상태 및 외피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시공합니다.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에는 크게 시스템 장애, 실수로 인한 장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에는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안테나부, 송수신부, 부대 설비 등과 같은 개별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장치, 모듈 등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시스템 간의 연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시스템의 호환성 검증 부족, 제한적 기능, 노후화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됩니다. 실수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작업 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 경보를 잘못 인지하여 장애 진단과 조치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해주는 케이블 절단, 한국전력의 정전으로 인한 집중국 또는 지역 국소의 전원 미공급으로 인한 외부 환경 요소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낙뢰,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무선통신망을 통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망 장애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식별 접수를 하고요. 원인 파악을 하고 1차 조치 후 확인합니다. 그리고 2차 조치를 하고 2차 조치 후 확인합니다. 1차 복구 추진한 후에 2차 복구 추진을 하고 2차 조치 후 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종료한 후에 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무선통신망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 예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앞서 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여서 매우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다른 수업보다 이 장애 예방에 대한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만 이 유지보수에는 조금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이 장애 예방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지만 장애 예방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장애는 기술 지원 서비스의 통제 가능성 관점에서 협의의 장애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장애, 시스템 장애, 기반 구조 장애 등과 같은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저하, 오류, 고장, 전산망의 구성 항목이 오작동하게 하는 물리적 또는 알고리즘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장애 방지 대책에는 장애 처리 업무 체계 확립, 취약시설 파악 및 대책, 장애 복구용 장비 및 자재, 장애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구 계획에는 긴급복구 절차, 긴급복구 조직, 긴급복구팀 운용, 긴급복구팀 업무, 비상연락망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점검 계획은 1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등의 일반 점검과 임의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으로 구분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전체 또는 개별 시스템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시험 또는 측정 장비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구비된 시험 측정 장비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무선통신망 장애 표준 운영 절차는 장애 식별 및 접수, 원인 파악, 1차 조치 후 확인, 2차 조치, 2차 조치 후 확인, 1차 복구 추진, 2차 복구 추진, 2차 조치 후 확인, 장애 종료, 프로세스 점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저희와 함께라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